안녕하세요. 인생의 나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저도 요즘 힘들어요. 딸아,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오면 안 되겠니? 엄마, 제 생활도 있다고요. 그만 좀 부탁하세요. 이런 대화 많이 들어보셨나요? 노년이 되어 자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 차갑게 거절당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더 이상 자녀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통제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부모님과 성인 자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소통 방식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이 한마디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마법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자녀와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별한 한마디와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특별한 한마디는 바로 그동안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입니다. 의외로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위력은 자녀의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들도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만 신경 써야 하나. 나도 내 삶이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말을 건넨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내 삶도 있는데 엄마 때문에 부담 줘서 미안해. 이 말을 진심을 담아 전할 때 자녀들의 경직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이 그토록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첫째, 자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로서의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말을 건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에 그래도 라는 말을 붙이지 마세요. 그래도 난 너의 부모인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이런 말들은 앞서 한 사과의 진정성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이 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화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주말에 자녀가 집에 와주길 바라시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대화 방식은 너는 주말에도 한 번 오지 않는 거니? 다른 집 자녀들은 다 부모님 찾아뵙는데 너는 왜 이러니?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새로운 대화 방식을 적용해 볼까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직장일로 바쁜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엄마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사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앞으로는 내가 편한 시간에 와도 좋아. 두 번째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실 때입니다. 기존의 대화 방식은 용돈 좀 더 줄 수 없니? 다른 집은 다 자녀들이 챙겨주던데. 내가 너 학교 보낼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자식 된 도리가 이게 맞니? 이런 말씀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구나. 너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사실 엄마도 이런 부탁하기가 많이 망설여졌어.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면 말해도 좋아.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대화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작은 일상에서부터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새로운 대화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화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녀의 변화를 기다려주세요.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라는 말을 건네고 곧바로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진심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이해한다고 하시다가 내일은 다시 원망 섞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이런데, 이런 말들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자녀들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저 자녀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지켜가며 꾸준히 소통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주말에 시간 되세요? 부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부모님의 진정성 있는 이해와 존중이 자녀의 마음속 얼음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7세 되신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계셨는데요. 큰아들은 결혼 후 10년 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어머님은 매일 밤 큰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외면하는 걸까? 하지만 어머님은 용기를 내어 이 대화법을 시도하셨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너의 삶에 자꾸 간섭하고 며느리와도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됐구나.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답장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불효했죠? 아들은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의 말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달 한 번씩 손주들과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항상 먼저 연락해서 언제 가면 좋을지 물어본다고 하시네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과 진정성이었습니다. 어머님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생각.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그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자녀를 위해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하지만 답장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저 당신의 변화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연락해 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어.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해주세요. 넷째, 과거의 잘못이나 서운함을 다시 꺼내지 마세요. 지난 일들은 지난 일들로 두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락해줘서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걸까요? 단순히 노후에 의지하고 싶어서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까요?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라는 말로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진 않았나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면서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진 않았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내가 선택한 길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의 말들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넌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단다.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도 좋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의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만 계속 저 자세를 취해야 하나?
이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난 부모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신 부모님들. 때로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노력들은 일방적인 져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강한 선택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한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만큼 그들도 내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연락도 하고 찾아오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독단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손주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시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니 그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아버님, 어머님 생신에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많이 달라지셨어. 요즘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편해졌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간의 소통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두고 밤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녀들도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힘입니다. 일방적인 이해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만나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했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연락의 시간을 가지되 부담을 주지 마세요. 토요일 저녁마다 꼭 전화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시간 될 때 연락해도 좋아라고 해주세요. 둘째, 자녀의 결정을 온전히 믿어주세요.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하다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마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구나. 내가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넷째, 자녀의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 딸을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다섯째, 손주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세요. 강요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녀들은 그런 모습의 부모님을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따뜻한 가족 관계에서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날,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집안이 따뜻해지는 주말 오후, 자녀들이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편하게 전화해서 의논하는 모습. 이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의 노후를 채워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는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사위와는 어색해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신 그 한마디, 그동안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은 분명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셨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첫째, 조용한 시간에 자녀의 사진을 보세요. 어릴 적 사진도 좋고 최근 사진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 둘째, 메모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의 답을 써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셋째, 자녀에게 보내고 싶은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아직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내가 선택한 길, 이제는 믿고 지지해 줄게. 필요할 때 기대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좋아. 넷째,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보자.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변화할 수 있어.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되 너무 과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잠시 시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부모가 되어 갈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둘째, 관계는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멀어져 있던 관계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분명 자라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완벽한 관계가 될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자녀에게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